시간은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듣기 제1, 2부분 짧은 대화 및 긴 대화, 인물 작업편, 주제, 정체를 파악하라. 전략 PT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통해 유형을 파악하자. 여러분 항상 듣기 문제는 보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기가 큰 힌트가 되거든요. 한글 설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기에 모두 인물 혹은 직업 혹은 관계에 관련된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면 대화 인물들의 신분이나 하고자 하는 일 등을 염두에 두고 녹음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직업과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와 특정 관련 표현을 알아두자라고 나와 있어요. 직업이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특정 관련 표현들을 알아둔다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따전, 한글로 해석하면 주사를 놓다 혹은 주사를 맞다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미리 파악한다면 이걸로 알 수 있는 인물 두 사람이 있죠. 두 가지 직업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뭐가 있을까요? 이성 혹은 따이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간호사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후실, 이런 단어가 정답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미리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 직업, 특정 인물 관련하여 그런 단어들을 알아둔다면 문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세 번째, 성별에 주의하여 듣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남녀 간의 대화입니다. 동성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A, B, C, D 보기에 둘 다 노출될 수 있고요. 혹은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혹은 성별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별에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글말 설명 보시면요. 듣기 지문은 남녀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성별과 인물 간의 관계에 주의하여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구분하여 체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보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A번에 난다, 남자. B번에 男的和女的 남자와 여자. C번에 男的和马秘书 남자와 마비서. D번에 女的和马秘书 여자와 마비서. 여러분 인물 관련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A, B, C, D가 전부 다 인물 관련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남자에 대해서 묻는 건지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남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남자와 마미선지 여자와 마미선지를 잘 듣고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这次出差 이번 출장은요. 叫马秘书和我一起去吧. 마미서와 제가 함께 갈게요 라고 언급했어요. 누가요? 남자가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10번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好的, 알겠습니다. 我马上通知马秘书. 제가 마비서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学要出差 누가 출장 가는가? 라고 해서 여러분 学이라는 의문대명사가 나왔어요. 사람을 묻는 표현이죠. 아까 남자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마비서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만 보도록 할게요. 인물, 직업, 질문 간의 유형을 파악해보자. 인물, 직업, 또 하나. 관계도 있죠. 관계에 관련하여 질문 유형을 파악해보자. 첫 번째, 男的给谁打电话 남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가? 谁 의문대명사 나왔고요. 女的可能是做什么工作 여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직업, 什么工作女的最可能从事什么职业 여자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什么职业 이것도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번에 男的可能是什么人 남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인물 관련 표현으로 여러분 什么人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관계에 물어볼 때는 그럼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什么关系 어떠한 관계인가 이런 표현도 여러분 질문에 나오게 되면 인물, 직업군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표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번째까지 전략 PT를 파악해 봤는데요. 전략 PT를 토대로 바로 밑에 있는 PT 팁 인물, 직업에 대한 빈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제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짧은 대화. 남녀 간의 한마디 한마디 이루어지고 질문이 흘러나오는 짧은 대화 예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파악해볼게요. 리징리 하면 이 매니저, 리주任하게 되면 이 주임, 리미수 하면 이 비서, 리다이프 하면 이 의사인데요. 다이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따이프와 이성은 같은 의미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듣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一，刚才下班的时候，我好像忘记带手机了。李秘书还在公司加班，我打电话吧。问：男的给谁打电话？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쵸, 바로 정답은 리미수 C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물 관련 문제는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직업군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조금 쉽다, 중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듣기 대본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刚才下班的时候, 방금 퇴근할 때에 我好像 저는 마치 忘记 깜빡 잊은 것 같아요. 带手机了, 핸드폰 챙기는 것을 깜빡 잊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李秘书还在公司加班. 이 비서가 还 아직 在公司 회사에서 加班 초과 근무하고 있어요. 我打电话吧. 제가 전화를 걸게요. 여러분, 그럼 인물 관련해서 나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네요. 누구? 리미수. 그래서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男的给谁打电话. 남자애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인물 관련 내용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 리미수. 정답은 C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긴 대화입니다. 역시나 A, B, C, D 보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자, 1번编辑하면 편집자, B번에 导演 하면 감독, C번에 老师 하면 선생님, D번에 模特 하면 저희 모델이 되겠습니다. 듣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二，我昨天早上在路上遇到小马了。是吗？他现在做什么工作？在一家报社做编辑。太好了，他一直很喜欢和文字打交道。问：小马现在从事什么职业？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역시나 여러분 인물 관련해서 들린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A번 되겠습니다. 정답 A번, 编辑 단어 이 단어밖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한번 듣기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기 대본 읽어봅니다.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我昨天晚上 저는 어제 아침에 在路上 길에서 遇到 만났습니다. 小马了 소마를 만났어요. 샤오마를 만났지요. 남자가 얘기해요. 是吗 그렇습니까? 他现在做什么工作? 직업을 물었어요. 그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자의 대답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파란 색깔 내용 정답입니다. 여자 내용 읽어볼게요. 在一家报社하면 여러분 신문사란 뜻이에요. 하나의 신문사에서 한 신문사에서 做编辑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A번이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太好了 정말 잘 됐네요. 他一直 그는 줄곧 很喜欢 매우 좋아했거든요. 和文字打交道和 A 打交道 하게 되면 여러분 A와 교류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는 줄곧 좋아했어요. 문자와 글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 의역하게 되면요. 그는 줄곧 글로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게요. 小马现在从事什么职业? 샤오마는 현재 어떠한 직업에서 종사하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직업군으로 하나밖에 안 나온 A번, BNG가 정답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 여러분 1, 2, 3, 4, 5번이 역시나 전부 다 인물 관련 문제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요. A, B, C, D 보기가 전부 다 인물 혹은 직업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물과 직업 관련 명사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물과 직업 관련 빈출어있는 우리 아까 PT팁에서 확인했었거든요. 잠시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우기 관련 내용인데요. 주제로는 동사 빈칸 뒤에 짝꿍 찾기,
되겠습니다. 전략 PT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파악하자. 보기에 나오는 각 단어나 표현들은 같은 품사하거나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게 됩니다. 만약에 동사를 묻는 문제라면 보기 모두가 동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동사를 보고 호응하여 쓰이는 표현들을 빠르게 떠올려 본다면 정답을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빈칸 뒤에 명사를 확인하자. 여러분, 동사 관련 편이다 보니까요. 동사가 빈칸의 정답이 될 거라면 보통 동사는 문장 내에서 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빈칸 뒤에 명사, 바로 무슨 역할하는 아이? 목적어 역할하는 아이를 찾아보면 여러분들 어울리는 동사를 쉽게 정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뒤에 명사를 확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의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를 유치하며 보기의 단어들을 연결해보면 가장 어울리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먼저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A번에 여러분 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번에 빼이 하면 여러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C번에 D 하면 여러분 제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D번에 야오 하면 흔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빈칸에 여러분 뒤를 확인해보니까 빈칸 뒤에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마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찾으면 되는데요. 말을 흔들다 의미상 부합하지 않고요. 말을 제기하다 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요. 말을 없다라는 표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빈칸 뒤에 명사 말이 있습니다. 마가 있죠. 마와 어울리는 동사를 떠올려보면 말을 타다, 지마 혹은 말을 끌다가 지금 나와 있는 제시어 A번과 같은 표현이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A번같이 끌다가 제시되어 있고 다른 보기의 단어들은 마와 함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의어에 유의하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기에 제시된 각 동사의 뜻이 같거나 비슷해도 서로 호응하는 명사가 다르므로 각각의 동사에 대한 유의어들을 함께 쓰이는 고정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어 두 가지가 해석이 똑같은 경우가 덜어 있어요. 해석이 똑같으면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고 덜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해석이 같지만 뒤에 함께 쓰이는 명사가 다른, 종류가 전혀 다른 유의어들이 있는데요. 그 유의어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모아서 익혀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여러분 PT 팁, 동사 빈추어이와 함께 쓰이는 유의어의 표현이 쫙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함께 쓰이는 고정 표현도 잘 익히신 후에 예제를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 3번까지 총 3문제입니다. 지문이 쭉 흘러나와 있고요.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요령 잘 기억하십니까? 보기를 파악하자, 빈칸 뒤에 명사를 확인하자, 유의어에 주의하자, 세 가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번, 瞧 하면 보다란 뜻입니다. B번에 따오다 하면 도착하다란 말로 뒤에 항상 여러분 장소와 함께 쓰이는 게 특징이죠. C번에 파이 하면 파견하다. 누구를 파견했는지 보통 뒤에 사람과 함께 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D번에 따오 하면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뒤에 항상 추상명사와 함께 쓰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파악 끝났으니까요. 빈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빈칸 뒤에 명사 정실, 도시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련 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必须 반드시 깐 다달라야 합니다. 도착해야 돼요. 在天黑前 날씨가 어두워지기 전에, 날씨가 저물기 전에 什么下 이거 정실 한 도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울리는 표현의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그쵸? 사실 여러분 이건 해석하지 않아도요. 빈칸 뒤에 명사 목적어 자리에 장소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와 어울리는 동사인 B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A번, C 하면 여러분 흡수하다라는 뜻입니다. B번에 调 하면 고르다란 뜻이고요. C번에 보시면 여러분 원 하면 듣다란 뜻입니다. D번에 倒 하면 동사로 따르다란 뜻이지요. 따르다 혹은 붓다란 말로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주전자에서 컵으로 물을 따를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의 2번에 앞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2번 뒤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一杯水 한 잔의 물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앞쪽에 주어를 봤더니 방주인이 다 그에게 물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물을 들었다, 듣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방주인이 그에게 물을 골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방주인이 그에게 물을 흡수하다라는 것도 말 안 되니까 어울리는 표현, 방주인이 그에게 한 잔의 물을 주었다, 따라 주었다라는 여러분 정답 몇 번? D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쉽게 아실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보기 파악하고 빈칸 뒤, 빈칸 관련 문장을 확인하자. 아시겠죠? 3번 가봅니다. A번에 판왕 하면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번에 페이푸 하게 되면 감탄하다, 탐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번에 스카오 하면 사고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요. D번에 실취하면 일탈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빈칸 3번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3번에 해당하는 뒤에 명사 봤더니 웨이더, 맛이 나와 있습니다. 맛을 뭐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울리는 표현, 그에 관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무디시, 무디싱 타이창, 목적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긍정적이진 않죠. 그럼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따라올 거예요. 목적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찌우호이 하게 될 겁니다. 실칭 일에 대한 본래의 맛을 뭐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몇 번? 잃게 될 것이다.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하죠? 문장의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전략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1번부터 3번이 한 지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부터 6번까지 또 한 지문에서 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ABCD 보기가 전부 다 동사가 나왔을 때 관련 문제들을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동사 관련 문제의 특징은 뭐다? 빈칸 뒤에 명사를 확인하고 그 빈칸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고 유의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며 비교하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PT팁에서 동사 빈출어휘 및 유의어 표현을 익혀보면서 실전 문제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쓰기 제1부분 단어 순서 배열 시간인데요. 주제는 기본어순 두 번째, 관형어, 부사어입니다. 전략 PT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자. 지난 시간과 같은데요. 제시된 단어 혹은 구의 품사와 구조를 파악하면 대략적인 문장 성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심어를 먼저 파악하자. 중심어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어, 수어, 목적어를 가리키는데요. 중국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 주어, 수어, 목적어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없어서는 문장이라고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수어, 목적어, 필수 성분을 잘 파악하면 그에 따른 꾸며주는 말, 수식어, 다른 단어들의 성분을 알 수 있어서요. 이 중심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말의 설명도 보시면요. 주어, 수어, 목적어를 먼저 파악하여 문장 구조를 만들어 보면 제시된 단어들의 쓰임새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확인되시죠? 세 번째, 수식어의 품사에 따라 순서대로 중심어 앞에 배열하자. 그러면 수식어란 관형어와 부사어를 가리키는데요. 꾸며주는 중심어, 예를 들면 주어, 수어, 목적어의 앞에 쓰여서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가리킵니다. 일단 관형어와 부사어가 어떤 표현으로 무엇을 수식하는지 밑에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란 한정어라고 하며 주어, 목적어의 앞에서 이를 제한 또는 수식하는 성분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们班的老师 싱위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반 선생님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선생님은 싱, 성씨가 무엇입니다. 얘가 수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위라고 해서 여러분 우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 이 주어의 앞에 꾸며주는 말 어떤 선생님? 우리 반의 선생님. 주어를 꾸며주는 앞에 쓰인 이 표현을 관형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항상 뒤를 수식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부사어를 읽어볼 텐데요. 부사어란 상황어라고 하며 수어의 앞에서 이를 수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타 이징조라. 자, 문장 성분 한번 파악해봤더니 타, 그는 주어고요. 이징조라, 이미 갔다. 여러분, 가다라는 표현에 이 표현이 수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이미 갔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징이 뒤에 있는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징은 이미란 말로
과거에 대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표현을 관형어라 하고요. 수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 합니다. 이 꾸며주는 말이 하나씩 오게 되면 수어의 앞에 혹은 주어나 목적어의 앞에 배치하면 되지만 여러 개 올 때는 또 그들만의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말 설명 보시면 중심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 올 경우 품사나 특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따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전략 4번입니다. 4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관형어와 부사어의 어순이라고 나왔는데요. 관형어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심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꾸며주진 않아요. 수식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진 않고요. 보통 이 5가지 꾸며주는 말들 중에서 2개나 3개씩 뭉쳐서 꾸며주게 됩니다. 수식어도 너무 과하면 문장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것들은 상관없이 있는 것들 중에서 순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유,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 가장 먼저 수식을 할 수 있다. 소유란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워더 하면 나의 것, 타더 하면 그의 것, 이렇게요.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란 바로 여러분 단체를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면 작게는 공스더, 회사의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크게는 나로로서 한국어더, 한국의 라는 이런 소속 단체를 가리킬 수 있는 표현들이 가장 먼저 수식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 하면 뭐가 있어요? 저가 있고요. 저것 하면 뭐가 있어요? 나가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숫자예요. 하나 하면 2, 3개 하면 싼,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양사라고 나와 있지요. 양사는 여러분 세워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개, 2개 할 때 개, 1권, 2권 할 때 권, 이런 세워주는 단위를 양사라고 하고요. 양사가 수사 다음에 위치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종구나 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구란 뭐냐? 일단 구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구란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2개씩 뭉쳐있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형용사 하오가요. 대개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앞에 정도부사 허니와 함께 쓰이거든요. 헌허, 매우 좋다. 어울리는 단어가 2개씩 결합했을 때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로 한번 잠깐 봤고요.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처럼 이 5가지 성분이 여러분 중심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바로 맨 뒤에 3가지입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수사, 양사, 각종구 요 순서대로 중심어를 꾸며주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 양, 각 순서대로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 필수 성분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방진리, 방 안에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수어, 요, 있습니다. 다자로 끝나니까 수어 맞지요? 목적어, 이프, 옷이 있어요. 옷이라는 표현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의 앞에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가지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더니 량 하면 둘이라는 수사가 되겠고요. 찌엔 하면 벌이라는 여러분 양사가 됩니다. 2벌이라는 의미가 완성되죠. 그 뒤에 한펴량다 라고 나는데요. 한이 바로 정도 부사이죠. 펴량이 예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부사와 형용사 단어가 2개씩 결합된 뭐라고 한다 여러분? 구라고 합니다. 수사, 양사, 각종구가 순서대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방 안에 2벌의 예쁜 옷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어순상 소유, 소속이랑 지시대명사는 꾸며주는 말로 배치가 안 됐으니까 수사, 양사, 각종구 쉽게 말하면 수, 양, 각 순서대로 목적어를 꾸며주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5가지 꾸며주는 말 중에서 없는 것들은 생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들만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2번째 부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란 중심어, 수어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수어를 꾸며주는 말도 여러분 총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명사라고 나왔는데요. 시간명사는 찐티엔, 민티엔, 산디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간명사 여러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부사어 중에서 유일하게 위치 변동이 가능한데요. 수어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수어의 앞에도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장 맨 앞도 가능합니다. 부사어 중에서 유일하게 위치 변동이 가능하다. 수로 앞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 어디도 가능하다. 문장 맨 앞도 가능하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부사가 꾸며주는 말로 배치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동사란 인가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이 조동사가 되겠고요. 네 번째, 전치사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럼 단어가 몇 개씩 붙어 있는 거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가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명칭이 그냥 구가 아니라 전치사 구니까요. 단어 2개 중에 하나는 전치사란 얘기예요. 단어 2개 중에 하나는 전치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에 어울리는 명사 표현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꾸며줄 수 있는데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은 보통 되게 품사로 보자면 형용사의 표현이 많이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역시나 5가지의 꾸며주는 말이 있지만 5가지의 꾸며주는 말이 전부 다 함께 쓰이지는 않고요. 이 중에 보통 2개, 3개 없는 것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들만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나 주어, 수어, 목적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어, 타, 그녀는 수어, 칸, 본다. 목적어, 띠에닝,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 주어, 수어, 목적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수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여러분 수어의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2가지가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장창하면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이지아 하게 되면 여러분 얘가요. 짜이가 전치사고요. 지아가 집이라는 명사입니다. 전치사와 명사 단어가 지금 2개씩 결합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이지아 하면 한글말 해석이 집에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꾸며주는 말 2개를 넣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녀는 항상 집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지금 꾸며주는 말 몇 가지가 왔냐면 부사와 전치사구 2가지가 왔어요. 이처럼 5가지 중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건 2가지, 3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들 중에서 생략하고요.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들만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아까 관용어의 어순에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3가지가 수, 양, 각이었다면 부사의 어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3가지는 바로 중간에 있는 3가지 부, 조, 전. 부조전 이 3가지 패턴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팁 한번 읽어볼게요. 수식어, 관용어, 부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2-3개의 수식어가 함께 사용될 때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배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관용어는 수, 양, 각이고 부사어는 부조전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 예제가 보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거 하면 여러분 저가 지시대명사고요. 거가 양사지요. 저거 하면 이것 무엇 하나란 여러분 지시대명사와 양사 세워주는 단위가 되겠고요. 리룬 하면 여러분 이윤이라는 명사 됩니다. 비지어 하면 비교적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뒤에 까오 하면 매우 높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지금 비교적이라는 정도 부사와 높다라는 형용사가 합쳐져 있지요. 단어가 2개가 결합이 되었네요. 부사와 형용사가 합쳐진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구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여러분 형용사는요 앞에서 단독으로 수로로 쓰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긍정형일 때는 정도부사와 함께 이루어서 수로 역할하고요. 부정형일 때는 부정부사와 함께 이루어져 수로 역할을 한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의 형태로 많이 뭉쳐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구의 형태로. 마지막으로 샹무다 하게 되면 항목의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장을 한번 배열해 보니까요. 해설을 확인해 봤더니 문장의 기본 뼈대가 되는 주어와 수어는 리룬, 이윤이 까오 높다라는 겁니다. 수어 부분에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와 뭐와 함께 있느냐? 비죠. 아까 여러분 형용사 수어는 앞에 부사와 함께 쓰인다고 얘기했었지요. 배치하시고요. 주어 리룬, 이윤은 어떤 이윤인데 어떤 이윤이냐? 관용어를 적절히 배치를 하게 되면 저거 샹무더 리룬 이 항목의 이윤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 리룬이 주어 역할을 하겠고요. 저거 샹무더 여기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요. 저거 샹무더 리룬 이 항목의 이유는 비较高 비교적 높다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요 하면 이유란 뜻입니다. 두 번째, 후어후 하면 동사로 설득하다란 뜻이고요. 또이팡 하면 상대방이라는 하나의 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더 하면 그의란 뜻이고요. 뿌너 하면 뿌가 부정부사가 되고요. 넝이 조동사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는 역시나 관형어,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로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시 단어에 수어와 목적어가 있는 후어후, 또이팡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득하다, 수어, 상대방을 목적어, 그쵸? 그럼 나머지 단어 리요와 뿌능을 주어와 부사어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형어도 같이 넣어줘야겠지요? 그럼 전체적인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 타더 리요, 그의 이유는 여기서 리요가 주어 역할하고요. 타더가 리요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유는 뿌능 후어후 또이팡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후어후가 수러, 또이팡이 상대방을 이라는 목적 역할을 했었죠. 그럼 이 앞에 뿌능 부사와 조동사가 지금 후어후 설득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해석은 그의 이유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시점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시점 문제 1, 2, 3, 4, 5번. 전부 다가 여러분 관형어, 부사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여태까지 배웠던 관형어의 어순, 부사어의 어순을 익혀보면서 실제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